오늘은 리뷰해볼 상품이 코스피 200입니다. 우리나라 상품이라서 이거를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비교 분석해보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코스피 200 상품들을 다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S&P 500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좋은 상품일지 어느 정도 포션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투자 위험 등급은 2등급입니다. 다소 변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약 200개 정도 되는 회사로 구성된 지수이기 때문에 S&P 500 같이 한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상품들을 보다는 변동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사는 총 7개이고 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 키움, 국민, 신한, 농협입니다. 총 12개 상품을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 중에 7개 상품이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TR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전략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12개 상품이 다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하나 정도만 가져와 봤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상품이고 대표적인 패시브 상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시브 상품은 액티브하고는 다르게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중에 시장 대표성, 업종 대표성, 유동성을 고려해서 200 종목을 선정하고 산출한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지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주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한번 구성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구성 종목을 보시면은 미래에셋 것을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약 31%, 거의 32%죠. 정도가 들어가 있고 다음에는 SK하이닉스. 그래서 대충 한 40% 정도 되는 비중이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수랑 비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외국 상품들을 리뷰할 때는 미래에셋, 한투, 그리고 삼성의 보수가 낮은 상품들이 꽤 많았었는데 국내 ET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결과가 보여서 좀 놀라웠습니다. 우선 제일 낮은 보수와 비용을 보이는 상품은 국민에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여기 초록색, 연한 초록색으로 표시해 둔 것처럼 국민의 일반 상품이 보수가 0.01, 비용까지 다 합하면 0.03, 그래서 1년에 약 4,000원 정도의 보수와 비용을 내는 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키움의 토탈 리턴 상품이 비용이 제일 낮았습니다. 보수는 0.01로 국민이랑 똑같았는데 보수 플러스 비용으로 했을 때 0.04가 나와서 1년에 5,000원 정도 비용을 내는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밌는 포인트였던 거는 키움의 토탈 리턴 상품은 보수가 낮았는데 일반형 상품은 0.13으로 보수가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은 0.15. 그래서 1년에 16,000원 정도를 내야 하는 상품이고 비용 면에서 최악의 상품이라고 하면은 삼성의 일반형 상품 0.15의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고 보수 플러스 비용으로 했을 때는 0.16. 그래서 1년에 16,000원 정도 비용을 내야 합니다. 사실 국민 같은 경우는 보수랑 비용이 매우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는 토탈 리턴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두 번째로 순자산 규모하고 매매 회전율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적극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품이 좋은 상품일 때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과거의 수익률이나 변동성이 어땠는지까지도 같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매매 회전율 지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매매 회전율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좀 높게 나왔어요. 11 그리고 13.52 두 상품 다 높게 나와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은 보수랑 비용도 높은 상태에서 매매 회전율까지 높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자산 총액은 꽤 높은 규모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저는 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투자의 토탈 리턴 상품이 2.37로 제일 낮은 매매 회전율을 보여주긴 했는데 순자산 총액이 412억 정도라서 저라면은 좀 피하는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회전율이 낮아도 순자산 총액이 너무 적어서 이거는 좀 피하는 상품이 될 것 같고 다음에 어떤 게 좋을까라고 보면은 키움의 토탈 리턴 상품 같은 경우도 2.68에 순자산 총액은 6,654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꽤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국민의 일반형 상품
3.31 다소 높기는 하지만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보면은 낮은 매매 회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순자산총액도 1조가 넘는 상황이라서 이 정도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경우 저라면은 국민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상품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보수, 비용, 매매 회전율, 순자산총액을 봤을 때 국민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는 꽤 좋은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다들 수익률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수익률 지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국민이 좋다고 했으니까 국민의 지표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국민 같은 경우는 수익률 데이터가 꽤 재미있게 나왔는데 상장 이후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회를 해봤고 상장 이후로 92.38%가 나왔다고 이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스러웠던 지점이 기초지수 대비 41%의 초과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따라서 기초지수보다도 기준가격이 파란색 선인데 좀 더 올라가서 실제로 41% 정도 초과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의아해했던 게 패시브 상품인데 초과 성과를 달성했다? 이거는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면은 기초지수 코스피 200을 그대로 추종하는 게 패시브 형태의 상품이고 기초지수보다 조금은 더 나은 성과를 만들고 싶을 때 액티브 상품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패시브 상품이라고 사이트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기초지수보다도 41% 이상을 초과 성과를 냈다라고 표현을 해놔서 이건 좀 의문점이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러한 의문점이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이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패시브 상품을 선택을 할 때는 기초 지수를 정확하게 추종하는 상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최초 상장일이 2011년 10월 19일이라서 13년 정도 되어가는 상품이고 연환산을 해보면 한 5.4% 정도 수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국민의 상품이 초과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해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미래에셋의 동일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준가격하고 기초지수가 정확하게 겹쳐 있어서 선이 하나로 보이는 상태거든요. 보통 이러한 상품들을 패시브 ETF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추종을 해서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데 KB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초과 성과를 냈다라는 건지가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근 5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미래에셋의 상품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위에 보여드리는 거는 일반형 상품이고 아래 보여드리는 거는 TR, 토탈 리턴,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일반형은 34%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나타내고 있고 TR 같은 경우는 56%를 수익률을 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 19일 기준이라서 5년 정도의 수익률을 본 상황이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연환산 6%, TR 같은 경우는 약 9%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만 두고 보면은 TR 상품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거를 제일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 코스피 200이 S&P와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떠한 성적표를 보이는가 한번 야후 파이낸스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위에 보이는 선이 S&P고 아래 보이는 선이 코스피 200. 제가 앞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미래에셋의 타이거 200 ETF를 그대로 한번 조회를 해볼 수 있어서 한번 S&P 대표 상품인 스파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동일 기간 동안에 코스피 200은 115%, 그리고 스파이는 493%. 사실 스파이가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나스닥이랑 배당다오 같은 상품하고 비교를 해봐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는 코스피 200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낮은 비중으로 들어가서 혹시 모를 급격한 성장을 위해서 조금은 초과 성과를 내기 위한 용도로 쓰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저의 포트폴리오에 높은 비중으로 코스피 200 상품을 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코스피 200 상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S&P 500 상품을 리뷰를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S&P 500 같은 경우는 3등급이라서 변동성이 생각보다 낮은 상품이거든요. 그런데도 수익률은 나쁘지 않게 나왔었는데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높은데 수익률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S&P 500보다는 좋은 상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변동성이 높다라고 할 때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데, 변동성은 높은데 수익률은 좀 저조한 상품이라고 하면은 사실 썩 좋은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비교해드린 나스닥 100 같은 상품은 변동성은 높지만 S&P 500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높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해서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나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나스닥을 좀 더 가져갈 거야.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S&P 500을 더 가져갈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변동성은 높은데 수익률이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S&P 500과 코스피 200을 동시에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S&P 500을 더 많이 가져가시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적은 포션으로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라면은 10% 내외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주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은 더 나아지는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제 포트폴리오 넣는다라고 하면은 10% 비중으로는 한번 추가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200을 리뷰해보면서 재밌었던 점은 다른 상품들하고는 다르게 경쟁이 꽤나 치열하다 보니까 보수나 비용 면에서 소비자에게는 꽤나 유리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로지 보수, 비용 등등에서의 관점에서 좋은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익률 면에서는 사실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에 매수를 하긴 했는데 생각만큼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고민하는 와중에 저희 영상을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신 분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비중은 좀 줄이는 형태로, 만약에 한 20%, 30% 이상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비중은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성은 높은데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품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하지만 수익률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적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성은 더 낮으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상품이 시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들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코스피 200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